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우리 경제가 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까요?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수요가 문제다라고 범인으로 지목해왔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경제학의 판을 뒤흔든 아주 혁명적인 이론이죠.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경제는 좋았다가 또 갑자기 나빠지고 그러는 걸까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일자리도 많고 분위기 좋았는데 어느 순간 확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변동, 이 오르락 내리락은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이야,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 거시경제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탐정이 한번 되어 봅시다. 경기 변동이라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진짜 범인 한번 찾아보자고요. 근데 교수님, 보통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소비가 줄어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범인은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주 정확해요. 그게 바로 케인즈 악파라고 하는 경제학의 전통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이 수요를 유력한 용의자로 봐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새로운 이론은요. 전혀 다른 용의자를 지목합니다. 그건 바로 경제의 생산 능력, 다시 말해 공급 쪽의 문제라는 거죠. 네, 바로 이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은요. 경기 변동의 원인이 돈이나 사람들의 막연한 심리 같은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 명목적인 변수가 아니라 경제의 생산 능력 그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실물적 충격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이 이론이 언제 나왔냐면요. 1980년대에 프레스콧이라는 아주 똑똑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분들이 보기에 기존 경제학이 너무 수요하면서 한쪽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시선을 돌립니다. 어디로? 경제의 진짜 펀더멘탈, 바로 생산 능력, 즉 공급 쪽으로요. 자, 그럼 이 실물적 충격이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일어난다거나 국제 유가가 막 폭등한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큰 자연재해가 닥치는 것처럼요.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버리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들. 이걸 전부 실물적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용의자를 찾았어요. 바로 실물적 충격. 그럼 이 용의자가 어떻게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하는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알아봐야겠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유가가 폭등하거나 자연재해가 오면 당연히 경기가 나빠질 수 있겠죠? 근데 기술 발전 같은 좋은 충격이 어떻게 경기를 변동시킨다는 거죠? 좋은 일은 그냥 쭉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변동을 만들어요? 이야, 바로 그거예요. 진짜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보이는 기간 간 대체라는 개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현재랑 미래를 딱 저울질하면서 언제 일하는 게 이득이고 언제 쉬는 게 이득일까? 이걸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회사에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번 주말에만 딱 특별히 시급 2배로 쳐줄게. 어떡하실래요? 아마 대부분 주말 약속 취소하고 기꺼이 출근하지 않을까요? 그쵸. 왜? 지금 일하는 게 나중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니까. 바로 이게 기간 간 대체입니다. 현재의 여가와 미래의 여가를 맞바꾸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기술 진보 같은 긍정적인 충격이 땅 하고 오면 일시적으로 우리 노동의 가치가 확 높아져요. 생산성이 오르니까 실질 임금도 오르겠죠. 그럼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 바로 돈 벌 타이밍이다. 지금 일해야 돼 하면서 너도 나도 일을 더 하려고 하겠죠.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늘어난 노동은 결국 경제 전체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호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이론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돈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진짜 기존 경제학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러면 정부가 돈을 풀고 조이고 하는 그런 통화 정책은요? 경제 어렵다고 할 때마다 중앙은행이 맨날 금리 내리고 돈 푼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이에요?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화폐는 그저 베일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은 경기 변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기업도 투자하고 사람들도 소비하려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론이니까요. 당연히 학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이론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공평하게 살펴보죠. 이 이론의 가장 큰 기여는요, 사실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론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데 있어요. 개인 한 명 한 명의 합리적인 선택에서 출발해서 거시경제 전체를 설명하는 아주 탄탄한 방식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약간 뒷전이었던 공급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죠. 그래서 오늘날 거시경제 분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호황은 기술 진보 때문이라고 칩시다. 그럼 불황은요? 기술이 퇴보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 한번 개발된 기술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좀 이상하죠? 둘째, 이 기술 충격이라는 게 과연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그 엄청난 경기 변동을 다 설명할 만큼 그렇게 강력할까 하는 의문도 계속 제기돼요. 마지막으로 현실에서는 임금이나 물가가 그렇게 쉽게 팍팍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은 그런 걸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자, 오늘 정말 머리가 좀 아프면서도 흥미로운 이론을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딱 정의하고 다 함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요.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정부가 막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에서 온 충격에 대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각자 합리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이건 진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180도 뒤집어 놓는 생각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AI로 대표되는 정말 거대한 기술 충격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과거에는 에이, 그래 말이 돼 하고 비판받았던 이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 바로 지금 21세기 우리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